안녕하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까지 드디어 들어오게 됐네요. 저희가 앞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2차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함수하고 2차 곡선과 1차 직선의 관계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차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2차 함수의 성질은 저희가 등교 계약을 하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해요. 이 상태에서 직선을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한 번 만난다. 두 번 만난다가 있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달라지더라도 그대로였겠죠. 똑같을 거예요. 이것들이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 주어져 있는 식에서요. 2차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이라는 식이고, 이때 2차 함수니까 a는 0이 아니고, 저는 지금 a가 양수인 케이스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노란색 그래프인 직선은 y는 dx 플러스 2라고 잡을게요. 원래 ax 플러스 b라고 많이 잡는데 이미 a, b, c라는 문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직선으로 제가 현재 표시를 했기 때문에 t는 0이 아니다 라고 할게요. 이게 1차 직선이든 어떤 직선이든 간에 이 1차 직선의 케이스가 1차 직선이죠. 직선은 종류가 한 가지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현재 그림상에선 기울기가 양수인 것으로 그려서요. 0은 아닌 거예요. 항상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 요거는 지어둘게요. 만약에 0이 되면 그냥 수직선처럼 생긴 애들이 될 수 있어서 수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함수의 종류로서 배우실 거니까요. 일단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만난다라는 개념을 함수에서 방정식의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예요. 그런데 같은 x값, 같은 y값을 갖는 순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해서 공통해를 찾습니다. 그 공통해가 결국 뭐냐면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식에 두 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하나가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한다를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판별식하고 연결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연립을 시켜서 공통해를 찾아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 형태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근이 두 개가 존재하냐, 하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이야기까지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저랑은 몇 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싶냐면 일단 간단하게 순서는 조금 바꿀게요. 강의의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차의 과제에서 8번 문제를 먼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식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하고요. y는 6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림상으로 본다면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이고요. x의 계수 6이네요. 양수예요.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디가 될지 몰라 그냥 대충 개형으로만 볼 거예요. 안 만나네. 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의 공통해는 유일하다, 한 개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y는 6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연립시키면 공통해가 몇 개가 존재하는 거냐면 그 공통해가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공통해가 한 개라는 것은요. 일단 공통해를 찾으려면 뭐 해야 한다고 했을까? 연립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연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치 대입을 하는 방법과 또 가감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감법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두 식에 적당히 숫자를 곱하거나 뭐 나눗셈을 해가지고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결국 연립은 소거가 목적이니까 없애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이고요. 수치 대입법은 똑같은 애가 있으면 그거 대신 들어가게 하는 대입의 핵심을 두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을 계산을 할 거냐면 수치 대입법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y가 오른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y가 동일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6x-1이 같아라는 것이 현재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항시킬게요.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나왔어요. 요거의 해가 몇 개라고요? 요거 해가 한 개라고요. 그럼 2차 식의 실근이 유일하다 못 써야 돼. 판별식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16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 그럼 10과 2로 인수분해 되네요. 따라서 a는 2이거나 a는 10입니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연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꺼번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를 다시 한번 차분히 짚어보시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이어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이야기를 마저 해봅시다. 3번을 보니까 3번에서는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하고 x축의 교점이 어떤데? 알파하고 베타로 있대.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다르다라는 멘트는 없지만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 가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점이 있다는 거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대체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좌표 평면을 쓸 때요. x축, y축, 원점이라고 쓰죠. 이때 이 x축이라는 것을 식으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걸 x축이라는 표현 대신에 y가 0인 애들의 모임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y축이라는 것도요. 식으로 쓰면 x값이 0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이라는 표현 대신에 y는 0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y가 0이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 사이에 교점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것이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금방 전에 했던 것처럼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과 y는 0이라는 식이 같으니까 는 0이라고 했다. 저는 최고차계수 음수인 거 조금 불편해서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이것이 실근이 2개. 알파와 베타로 존재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하마 A, B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라고 나올 거고요. 곰아씨였어요. 곱셈은 A분의 C예요. 2분의 3이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될 거예요. 둘이 약분이 되고요. 30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입니다. 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결과에 절대값을 취해주세요니까 다 양수만 나오네요. 루트 3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네. 아까 8번 문제를 위해서는 판별식을 이용을 했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데 써먹히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수학은 되게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업적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하나가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근의 공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것들이 암기가 되지 않았다, 연습이 부족하다 한다면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등교 개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시면 거의 바로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과제를 하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을 풀 거냐면요. 5번하고 9번 문제를 풀 거예요. 실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5번 문제에는 뭔가 말이 조금 길죠. 아닌가? 6번 문제하고 제가 겹쳐 보여서 그런 거였네요. 5번 문제 보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하고 B의 곱셈을 구해라. 이때 A하고 B의 곱셈은 0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A하고 B가 곱셈이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상당히 큰 힌트예요. 이 말은 곧 A가 0일 수 없고 B가 0일 수 없다 라는 말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잖아요. 그럼 곱해서 0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힌트가 여러 개가 있는 문제라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1,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랬어. 우리 금방 전에 문제에서 X축이라는 말 대신에 다시 쓸게요. Y는 0이다 라고 했고요. 접한다 라는 표현은 저희가 아직 등교 수업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마 교과서 특강을 듣고 계셨다면 그것을 듣고 숙제를 하셨을 거니까 접할 때라는 말은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예요.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요.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x축과 한 점에서 접하니까 어디선가 요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 x축이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1,1을 지나간다 하니까 어디가 뭐 1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찍어보면 이런 자리가 현재 1,1이야 라는 거야. 저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x에 1 대입하면 y값 1 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이 식에다가 y가 1대인데 x에 1 넣으면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한 건 0이구나. 그래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라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가 첫 번째 힌트예요. 자, 그럼 x축에 접한다 라는 힌트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라는 것은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디어로 해석을 한다면 다시 식은
아래다 한 번만 더 쓸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것과 x축이 접한다. 교점이 한 개래. y는 0에 교점이 하나야. 그럼 우리가 뭐 썼냐면 저거 연립시킨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를 써야 했던 거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야. 글씨가 엉망이지만 근데 교점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적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0이래.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힌트에서 b가 마이너스 a야 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다시 쓰시면 a제곱 플러스 4a 라고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a가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4인데 우리 기억하고 있는 힌트 있잖아요. a가 0일 수 없대 라는 힌트가 있었잖아. a가 0일 수 없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하는 건 뭐냐면요. a하고 b의 곱셈일걸요. 아까 a가 마이너스 3면요. b는 얼마? b는 4가 돼서 2를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제가 13차 과제를 풀어보니까 되게 유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몇 번 문제였죠? 5번 문제였죠. 지금 남은 문제는 이제 9번 문제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9번 문제는요.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정리를 조금만 할게요. 아마 방정식 단원에서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9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9번 보니까 지면에서 던진 공의 수평 거리를 xm,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관계가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같은 관계를 이룬다. 이때 이 공이 날아간 수평 거리를 구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수평 거리는 x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높이가 y예요. 그럼 이런 거죠. 지면에서 공을 던져요. 그럼 이렇게 됐겠죠. 위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그래프가 지금 현재 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던지면 높이가 y가 된다고요. 그때 x를 찾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 만들어줘 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를 붙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으로 묶었으니까 6x 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6x는요 2하고 3하고 x의 곱셈이니까 3의 제곱이 필요했고요. 없던 제곱이 생겼으니까 빼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5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까지는 완전 제곱인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9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랑 만나서 플러스 45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5. 지면의 높이 x는 3이구나. 그런데 이게 실생활 문제니까 답은 뭐 3m라고 적으셔야죠. 단위가 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바로 다음 장이나 그 다음 장일까요? 14차 과제를 하다 보면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방 저희 12차 과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곧 이어서 13차 과제를 하도록 할게요. 13차 과제는 아마 수정본이 여러 번 올라갔어요. 제가 문제를 안 풀어보고 13차는 먼저 안 풀어보고 일단 올렸거든요. 갑자기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그랬더니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정이 되지 않은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요. 과제 공지사항 방에 가셔서요. 13차 과제 수정이라고 써져 있는 걸 다시 한 번만 다운받아 보세요. 그런 문제가 조금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13차 과제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